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백부터 한세구입니다. 오늘은 그 댓글로 이런 것 좀 한번 다뤄주셨으면 어떻습니까? 하는 이제 그 사연을 제가 이제 받아서 그래서 오늘은 주제가 조금 좀 어떻게 보면 무겁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뭐냐면 무시받지 않는 시니어가 되는 법, 뭐 이런 겁니다. 예.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흔한 말로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거 뭐 나이 드는 것만 해도 서로 죽겠는데 무시까지 당해서 되겠느냐 뭐 이제 이런 얘기 많이 하고. 근데 정말 그렇죠. 특히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주변 사람들이 또 뭐 이건 뭐 자식, 가족 마찬가지입니다. 다 포함해서 그런 주변에서 자신이 무시를 당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정말 별의별 생각이 다 들죠. 그래서 그래서 이제 사연을 주신 분도 있고, 그럼 왜 우리가 나이 들어가면서 무시를 당할까? 이거는 이제 한번 생각해 보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나온 얘기가 어떻게 하면 무시당하지 않는 시니어가 되는가? 근데 뭐 제가 이제 말씀드린 뭐 이런 걸 한다 그래서 갑자기 뭐 무시를 안 당하고 뭐 이런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뭐 제가 말씀드린 이런 부분을 지금 그냥 놓치고 계시다면 이건 한번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이제 오늘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에 보니까 뭐 SNS에서 많이 영상이 돌아다녔잖아요. 한 30 먹은 젊은 남성이 80 먹은 할아버지한테 그 지하철 안에서 진짜 모욕적인 언사를 하고 그런데 이제 여기에 이 카메라가 있다는 걸로 봐서 이제 할아버지가 혹시 이렇게 손찌검을 하거나 하면 이제 그걸 기화로 해서 돈을 받아내려는 의도가 아니었나 이제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런데 그 내용을 보니까 참 저도 이제 나이 들어가면서 참 답답하더군요. 답답해요. 그래서 요새는 마치 또 그렇지 않습니까? 말도 많은데 65세 이상 지하철 공짜로 타는 게 마치 나이 먹은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 돈을 뺏어가는 완전히 국민의 짐덩어리 이런 식으로 이제 되는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자꾸 요새는 이제 이게 편가르기가 너무 그래서. 근데 어떻게 보면 또 저희 같은 사람들이 그렇게 일하면서 물론 이제 자기 살기 위해서 일했지만 결과적으로 우리나라가 발전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의 우리나라가 있다는 게 다 그런 것들이 바탕에 깔려 있는 거 아니겠어요? 갑자기 나이 먹어갖고 우주에서 갑자기 탁 떨어지는 사람들이 아닌데 시니어라는 게.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시니어라서 서러울 때가 있기도 합니다. 여러 군데서. 그런데 이제 그런 거 말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시니어 중에서 왜 그러면 주변에서 무시를 당할까? 이게 제가 이제 찬찬히 보니까 이제 몇 가지로 좀 압축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이제 첫 번째가 뭐냐면 사람이 일단은 쉬워 보이면 안 돼요. 이 무시당한다는 게 뭐냐면 그 사람이 쉬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사람이 쉬워 보인다 이 얘기는 뭐냐면 그냥 함부로 막대해도 좀 괜찮을 것 같다. 이런 얘기가 깔려 있고 그 얘기는 뭐냐면 그 사람이 되게 착하다. 그런 거죠. 끝없이 착하다. 그래서 우리 이제 흔히 쓰는 말로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다. 근데 이제 여러분 아시면 요새는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 이거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건 잘났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칭찬도 아니에요. 좀 바보스럽다 이런 얘기로까지 요새는 이제 씁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런 말이 통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간 이게 그렇게 본인이 행동하면 주변에서 너무 착한 나머지 사람들이 저 사람은 그냥 막 대해도 쉽게 대해도 된다. 이렇게 이제 거듭되면 이게 점점 늘어나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어쩌다가 일어난 건 몰라도 이런 게 계속해서 거듭된다. 그러면 그 원인이 본인한테 있는 겁니다. 본인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주변에서 이제 그런 게 계속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참고 견디고 상대방에게 잘해주고 이런 거는 배려가 아니에요.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배려라는 건 그런 게 아닙니다. 근데 나를 막 이렇게 꺾어서 나의 존재감을 없애버리면서까지 이렇게 상대방한테 무조건 착하게 하는 거 이거는 배려하고는 좀 거리가 멀죠.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저 사람이 착한 사람은 분명하다. 이거는 심어줄 필요가 있어요. 그렇지만 저 사람은 착하지만 뭔가 확실한 게 있다. 확실한 구석이 있다. 이런 거는 또
또 확실하게 심어줄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기회가 있어서 자기가 어떤 사안에 대해서 자기 의사를 얘기할 때는 똑부러지게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사람들이 저 사람은 착한 사람이지 그냥 마음대로 해도 되는 사람은 아니구나 하는 인식을 이제 갖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런 거예요. 이 착한 분들, 무시당하는 분들은 거절을 못해요. 거절. 누가 뭘 이렇게 부탁을 하면 거절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흔한 말로 쉽게 그냥 호구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는 그냥 부탁만 하면 이 사람은 자기 간이나 쓸개를 빼서라도 다 해결해 준다. 이런 생각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렇게 해서 잘해주면 부탁을 들어주면 들어줄수록 부탁이 점점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주변에서 자꾸 이 사람한테 부탁을 하게 돼요. 근데 이제 이런 분한테 아니 왜 그렇게 이렇게 하십니까? 이러면 이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대부분 하세요. 나 이게 미안해서 거절을 못한다. 근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미안하니까 거절을 해야 돼요. 미안하니까 거절을 해야 됩니다. 미안해서 부탁을 아니 거절을 해야 미안한 거죠. 그러니까 미안하니까 거절을 하는 겁니다. 내가 이거를 들어줄 수가 없어서 미안하다. 그래서 거절을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 거절을 하는 어투나 태도나 이런 건 제가 다른 데서도 얘기했지만 가능하면 상대방이 마음을 다치지 않도록 배려해서 그렇게 하지만 거절의 의사만큼은 분명히 해야 된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오히려 그동안에 막 나한테 부탁하던 사람들이 이제 점점 줄어들어요. 근데 무조건 들어줄수록 이게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친구간이건 가족이건 자식이건 이 인간관계에서는 어떤 선이 분명히 있어야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하고의 인간관계의 선은 여기다라는 걸 상대방이 인지할 수 있도록 그거를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활하는데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면서 동시에 자신도 아무나 붙들고 마구잡이로 부탁 막 이렇게 하고 이런 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그것도 상당히 필요로 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미안해서 못하고,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맞는 말인데, 내가 용기가 없어서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근데 여러분, 거절은 용기가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그건 그냥 권리입니다. 권리. 내가, 들어줄 수 없으면 못하는 거죠. 그건 내 권리입니다. 그걸 가지고 무슨 용기까지 갈 필요가 없어요. 내 상황이 그래서 할 수 없으면, 그러면 그냥 거절하시면 돼요. 왜? 여러분들 권리니까. 그래서 그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인식을 해야 돼요. 이분은 그렇구나. 라는 걸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무시받지 않는 시니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자신만의 원칙이 있어요. 이 양반은 어떤 원칙이 있다. 그게 나의 어머니건 아버지건, 이 친구건, 이 사람은 이런 원칙이 있구나라는 게 주변 사람들이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근데 그 원칙을 지켜준다는 게 왜 의미가 있냐면, 막 자기 스스로도 원칙이 없어요. 어떤 땐 이랬다, 어떤 땐 이랬다 하면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저 사람은 그냥 그 앞에 가서 좋게 분위기 잡고 좋은 얘기하고 또 아니면 마음이 좀 아프게 분위기 잡고 이렇게 상황을 만들어서 부탁하면 들어줄 거다. 이렇게 이제 인식을 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왜 그러냐면, 저 사람이 원칙이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상황에 맞춰서 자기 목적만 받아내려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결국 뭐예요? 이건 무시하는 거죠. 그럼 무시당하는 시니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특히 이제 자식의 희생, 헌신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이게 무시의 원인이 되는 겁니다. 이게 무조건 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하는데 이게 희생하고 헌신하는데 이게 원칙이 딱 보여야 돼요, 사람들한테.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원칙을 정할 때 어떤 때는 이렇게 했다, 어떤 때는 이렇게 했다, 오락가락 이렇게 하면은, 주변의 사람들도, 저 사람은 원칙이 없다. 그냥 그때 가서, 말 잘하고 분위기 막 이렇게 해서, 야, 너도 가서 옆에서 내 말 돕고 이래서 하자.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그럼 결국 그게 뭐예요? 무시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원칙을 정할 때 오락가락 하지 않으려면 뭐를 좀 신경을 써야 되냐면 이게
피차간에 그게 가족이건 친구건 자식이건 피차간에 이게 상호간에 이게 평등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평등한 것인가? 그럼 무조건 뭐 자식은 그냥 부모님한테는 무조건 이건 안 되죠. 당신이 나를 낳았으니까 책임지시오.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이제 많이 얘기되는 게 저도 이제 뭐 손주를 봐주고 있지만 그 손주들 손자들 육아에 대해서 뭐 부모님한테 막 그건 부탁이에요. 그래서 부모님이 진짜 희생과 헌신으로 할 수 있으면 해주시는 게 좋죠. 그런데 이게 그런 상호 평등한 위치에서 돼야지. 이건 뭐 당신이 날 낳았고 내가 자식을 낳았으니 당신이 책임지시오. 이런 거에서부터 출발하면 안 된다. 그리고 상호간의 그 관계가 공평한가도 한번 체크해 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요새 그 정부에서 뭐 이렇게 집에서 육아하면 뭐 돈도 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뭐 그런 걸 떠나가지고 부모님은 점점 나이가 들어가시고 그러는데 부모님이 손주를 봐주고, 그러니까 자식으로 보면 자기의 자식을 봐주시는데 뭐 돈이 많고 적음을 떠나가지고 그냥 입 딱 씻고 끝났다. 왜? 당신은 뭐 조부모니까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안 돼요. 이게 공평해야 돼요. 그래서 그게 공평한가 또 근데 뭐 내가 내 손주 봐주면서 돈이 안만 많아도 이건 그러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건 그 인간 관계에서 공평하지가 않은 거예요. 공평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럼 무실당해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또 신경 쓰셔야 될 게 뭐냐면 감사한 줄 모르는 사람한테는 절대로 아무것도 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친구가 됐건 뭐 주변에 됐건 자식이 됐건 뭘 했는데 감사할 줄 몰라요. 왜냐하면 이거는 안 고쳐지더라고요. 제 경험이 안 고쳐져요. 그러니까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한테는 절대로 아무것도 주어서는 안 된다. 그 주기 시작하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이제 말씀드린 대로 호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무시당하는 시니어가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뭐 유사한 뭐 사례나 이런 건 많겠지만 저한테 사연을 보내주시고 그래서 참 우리가 그렇죠. 나이 먹는다는 게 점점 이제 뭐 기운도 빠지고 행동도 점점 부자연스럽고 그러다가 이제 죽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는 것만 해도 뭐 시체말로 서럽기까지 하겠지만 이제 좀 그렇죠. 그런데 주변에서 무시까지 당해서는 되겠습니까? 예, 그렇죠. 그거는 어떻게 보면 상당 부분이 본인한테 있는 거예요. 그 원인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쉬워 보이지 않게 하고 거절을 잘 할 수도 있어야 되고 또 자신만의 우리 줏대가 있다 그러죠. 그 원칙을 꼭 가지고 그 원칙이 어떻게 해요? 굉장히 객관적이어야 하고 누구한테 대놓고 얘기해도 말이 돼야 됩니다. 그런 것만 딱 가지고 있으면 그러면 뭐 무시받지 않는 시니어로 잘 우리가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무시받지 않는 시니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뭐 다음번에도 또 다른 얘기로 여러분과 함께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